중단원 마무리를 좀 볼게요. 일단 요 왼쪽에 네모넣기 이거는 간단됐어요. 원형은 서로 다른 것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순열.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원순열이라고 부르죠. 당연히 원순열이라고 부르고요.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원순열의 수는 n-1 팩토리얼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 네모 안에는 n-1이 들어가겠네. 괜찮겠니? 그 다음에 밑에를 보면요. 중복순열.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하여 r개를 택하는 순열을 우리는 중복순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수를 기호로 n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r개 뽑는다. n 파이 r 이렇게 나타내고요. 2번은 이거 뭐 물어보는 거야? n 파이 r 계산 어떻게 하냐는 거죠? n의 r제곱. 다시 한번. 그 중에서 여기에서 이 n을 뭐를 n으로 정해? 안 움직이는 거. r을 움직이는 거. 이렇게로 정리를 하자고. 괜찮겠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 n개 중에 같은 것이 각각 p개, q개, r개, r개씩 나열되어 있을 때 n개를 일렬로 나열, 일단 무조건 n-100이요. 그런데 같은 것이 자기네들끼리 자리 바뀌는 게 다 한 가지 방법 취급이요. 머리. 한 가지 방법 취급이요. 맞니? 네. 그래서 여기에 분모에 p팩, q팩. 근데 점점점 해서 같은 거 알게 있는 것까지 r팩.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단순 산수죠? 기본 문제다 보니 자, 6명이 원탁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n명이 원탁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 n-1팩. 6명이니까 n 600이 1, 5 팩토리얼. 그래서 120까지. 선생님, 이거 5팩 자꾸 바로 계산하시는데 하도 많이 하니까 5팩은 야, 너희들 2의 거듭제곱, 2의 10제곱까지는 자연스럽게 나오니? 물론 안 나오는 학생들도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거기까지는 툭툭 나왔으면 좋겠는 게 선생님의 바람이고요. 팩토리얼도 2팩은 2, 3팩토리얼은 6, 4팩토리얼은 24, 5팩토리얼은 120, 사실 6팩토리얼은 720, 여기까지는 좀 바로 나왔으면 좋겠는 게 선생님의 바람? 근데 꼭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강요는 아니고요. 되겠니? 그래서 6명,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6명이 원탁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는 5팩토리얼. 그래서 120까지. 0부터 5까지 중복으로 향해서 3개를 뽑아서 만들 수 있는 3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이거 얘들아, 이거 그냥 수식대로 가면 6개 중에 3개 아이고 H가 아니지. 6개 중에 중복을 향해서 3개 뽑아 배열하기. 오케이? 그런데 이렇게 되면 맨 앞에 0이 들어가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지. 그래서 맨 앞에 0을 집어넣고 남은 6개 중에서 2자리를 뽑는 걸 빼. 그러면 6의 세제곱
빼기 6의 제곱. 그래서 5 곱하기 6의 제곱. 그래서 36 곱하기 5. 얼마야? 5, 6에 30, 5, 3, 15, 180. 이렇게 되죠? 근데 선생님은 이거 굳이 이렇게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될까? 라는 생각. 그냥 세 자리의 자연수가 있어요. 그지? 그런데 100의 자리에는 0이 못 들어가지죠? 그래서 1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1부터 5까지 5가지. 그 다음부터는 0부터 5까지 아무거나 써도 되잖아. 1의 자리에,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래서 0부터 5까지 6개. 1의 자리도 0부터 5까지 6개.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같은 결과가 나와서 180. 이렇게 가도 돼요. 이해됐어요? 넘어갑니다. 다음 문제. 3번. A에서 B로의 함수의 개수를 구하여. 이것도 그럼 X 5개 중에서 Y 1, 2에 대응될 것 2개를 뽑는 중복을 허락해서 1, 2다 2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뽑는 거잖아. 순서도 상관이 있잖아. 그지? 그래서 중복순열로 가면 5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아이고. 2개 중에, Y 2개 중에서 얘네들이랑 대응될 거 5개를 2개 중에서 5개 뽑기잖아. 그죠? 2개 중에 5개 뽑기. 그래서 2의 5제곱. 그래서 32. 근데 굳이 이것도 이렇게 해도 되잖아. 1, 2, 3, 4, 5, X, Y, A, X, Y가 아니구나. A, B구나. A에서 B로 가는데 여기가 1, 2. 그럼 1이 갈 수 있는 거 2개 중에 하나. 2가 갈 수 있는 것도 2개 중에 하나. 3이 갈 수 있는 것도 1, 2, 2개 중에 하나. 4도 2개 중에 하나. 5도 2개 중에 하나. 동시에. 그래서 얘네들을 싹 다 동시에 곱하기 하면 2의 5제곱. 그래서 32. 곱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4번 문제를 또 봅시다. 1, 2개, 2, 2개, 5, 2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자, 갑니다. 전체 몇 개? 6개. 6팩토리얼. 나누기. 1, 2개, 2팩토리얼. 2, 2개, 2팩토리얼. 5, 2개, 2팩토리얼. 6팩토리얼 얼마? 720. 2 팩토리얼 2 곱하기 2 곱하기 2 분모 8이. 그래서 약분하면 90. 이렇게. 오케이? 이해됐어요? 오케이. 지웁니다. 자, 그 다음에 컬리지. 7개 문자를 일렬로 나열한대요. 이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한대요. 그럼 일단 전체는 아무런 조건 없으면 7팩토리얼이죠. 그런데 L이 2개 있으니까 2팩. 2가 2개 있으니까 2팩. 이게 전체의 경우의 수죠. 그런데 조건이 있네. C 또는 2가 첫 번째 오도. 겹치는 거 없죠. C가 첫 번째 오면 2가 첫 번째 모도죠. 2가 첫 번째 오면 C가 첫 번째 모도죠. 오케이. 그래서 7개 중에서 C가 맨 앞에 오는 경우의 수. 이건 어떻게 되는데? 얘는 이제 남은 C 뺀 6개를 일렬로 배열하기. 그런데 L 2개, E 2개.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720 나누기 4. 4로 나누면 4, 1은 4, 4, 8에 32.
이렇게 되죠? 또는 2가 맨 앞에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럼 얘는 어떻게 돼? 2를 하나를 쓰고 남은 6개를 일별로 배열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같은 문자 L 2개 있죠. 그런데 2를 하나를 썼으니까 여기에는 이제 겹치는 게 L만 2개 있어요. 2는 한 개만 더 배열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끝. 720 나누기 2 얼마야? 360까지. 그럼 최종 결론은 어떻게 돼요? 최종 결론은 C가 맨 앞에 오는 경우 180까지. 또는 얘들아 또는 경우의 수에서 합의 법칙. 그지? 2가 맨 앞에 오는 경우 360까지. 그래서 540까지가 되겠네. 이해되겠니? 괜찮아요? 만약에 겹치는 경우가 있으면 교집합된 거를 한 번을 빼야 되는데 이 문제는 겹치는 게 있을 수가 없죠. C가 맨 앞에 오면서 동시에 2가 맨 앞에 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C가 맨 앞에 오는 경우와 2가 맨 앞에 오는 경우를 더하면 끝. 이해됐어요? 자, 이제 중단원 문제 6번 볼게요. 자, 가봅시다. 이렇게 동심원이라고 그러죠. 중심이 같은 두 원. 4등분분한 도형이 있대요. 5개의 색깔을 모두 사용하는데요. 도형을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한 가지 영역에는 한 가지 색만 칠하고 회전함에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 이거 결국은 뭔 뜻이야? 원순열이라는 거겠죠? 원순열이 될 거고요. 그럼 자, 여기 이 문제에서 특이한 면이 하나가 있는 거죠. 요 5개의 면 중에서. 특이한 면이 어디야? 여기죠. 요 가운데에 들어갈 색깔을 먼저 5개 중에 하나 뽑을 거예요. 괜찮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남은 4개의 색깔을 요 4군데에다가 칠할 건데 둘러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둘러치는 거예요. 뭐 선생님 이렇게 하면 똑같아요. 그죠? 어쨌거나 둘러치는 거예요. 둘러치는 거. 4명을 원탁에 앉히는 방법. 맞니? 어떻게 돼? 그래서 3 팩토리얼. 끝이야. 그래서 5 곱하기 6. 그래서 30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6번 표준 문제라고 해도 할만하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원탁에 세 쌍의 부부가 앉는데요. 부부끼리는 이웃하게 앉으래요. 그러면 부부끼리 이웃하니까 부부를 묶어버린 거죠. 수갑시켜버린 거예요. 수갑? 뭐 그거는 좀 그렇다, 그지? 부부끼리 묶어서 하나 취급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원탁에 세 부부가 이런 식으로 1번 부부, 2번 부부, 3번 부부 이런 식으로 앉는 방법을 생각을 하면 된다는 얘기지. 3명을 원탁에 앉히는 방법 몇 가지? 2 팩토리얼까지.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요 1번 부부 이렇게 앉았을 때 2명이 앉는 건데 자기네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고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지. 2번 부부도 동시에 자기네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는 거고 3번 부부도 동시에 자기네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는 거고 그래서 16가지가 나오겠다. 괜찮겠니? 아 맞다. 이거 숙제 낼 거를 조금 남겨둬야 돼요. 숙제 낼 걸 조금 남겨둬야 돼서 좀 띄엄띄엄 풀게요. 오케이? 오늘 안 푼 거는 숙제예요. 이거 숙제로 수행평가를 배치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자세한 거는 오프 수업 다음 주 화요일 날 정규 수업 때 대면 수업 할 때
얘기를 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를 보면 8번. 8번 문제를 볼 건데요. 자, 전체 집합 U가 이렇게 있고요. 부분 집합 A, B, C가 있는데 A 합집합 B는 U고 A 교집합 B는 공집합이 돼야 된대요. 그럼 잘 봐. 이렇게 해서 얘가 U, 여기에 A, 여기에 B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이 그려지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A 합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되죠? 미안해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 남는 게 생기잖아. 전체 집합 U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뚝 잘라서 한쪽이 A, 한쪽이 B, 여기에 A, 여기에 B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괜찮겠니? 이렇게 영역이 나뉘어서 얘네들을 요 두 영역에다가 집어넣는 방법이죠. 여기 1번 영역, 여기 2번 영역. 그러면 요 1이 들어갈 수 있는 게 두 개 중에 하나. 2가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두 개 중에 하나. 3도 두 개 중에 하나. 4도 두 개 중에 하나. 5도 두 개 중에 하나. 6도 두 개 중에 하나. 7도 두 개 중에 하나. 그래서 2의 7제곱. 이런 경우의 수가 나오겠네요. 괜찮겠니? 근데 아까 선생님이 그렸던 거 있잖아. 얘들아, 그건 어떤 케이스일까? 전체 집합 U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만약에 합집합한 게 U다라는 말이, 이 말이 없으면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되죠? 그래서 여기 A, 여기 B. 그래서 영역이 A에 들어가든가, B에 들어가든가, 여기에 들어가든가. 이렇게 되죠? 요 얘기가 없을 때는 요거. 근데 만약에 이 얘기도 없으면, 그러면은 이때는 이제 1번도 3개 중에 하나, 2번도 3개 중에 하나, 점점점 3번도 3개 중에 하나, 3의, 7번도 3개 중에 하나. 그래서 3의 7제곱.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요번에는 얘도 이 조건도 없어요. 그냥 두 부분 집합, 요렇게 만족하는 순서상 AB의 개수를 구해요. 그럼 이건 어떻게? 그러면 전체 집합 U가 이렇게 있으면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어서 다시 B가 이렇게 있어서 그죠? 여기에 A, 여기에 B 이렇게 됐을 때 이게 U일 때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 4번 영역 네 가지 영역이 생겨서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없으면 요 경우의 수는 1번도 4개 중에 하나, 2번도 4개 중에 하나, 점점점 7번도 4개 중에 하나. 그래서 4의 7제곱. 케이스들 쪼개서 생각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요, 이제, 이거 다 풀어주게 되는데, 저 뒤에 거는, 좀 쉬운 거를 띄엄띄엄 풀어주고, 어려운 걸 다 풀어줄 걸 그랬나? 모르겠다. 자, 집합 A에서 B로의 함수 중에서 F1 더하기 F2가 4를 만족시킨대요. 그러면 함수값이 0부터 4 중에서 뭔가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0이고 얘가 4인 경우, 얘가 1이고 얘가 3인 경우, 2고 2인 경우, 3이고 1인 경우, 4이고 0인 경우. 그래서 각
케이스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1번 케이스만 잘 보면 1과 2는 갈 곳이 정해졌어요. 이미. 그지? 그럼 3이 갈 수 있는 게 5개 중에 하나. 3은 아무 데나 가도 되니까. 그리고 4가 갈 수 있는 것도 5개 중에 하나. 이렇게 되겠죠. 근데 2번도 마찬가지. 점점점 5번도 마찬가지. 그죠? 3도 0, 1, 2, 3, 4, 4도 0, 1, 2, 3, 4. 그죠? 그래서 결론 어떻게 돼? 5 곱하기 5를 몇 번 더해? 5번 더할 겁니다. 그래서 125가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네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지웁니다. 자, 이제 10번은 숙제로 내줄 거고요. 11번. 잠깐만 보면요. A, B, C, D를 6개를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B가 C보다 앞에 나오도록 그 얘기는 뭐야? B와 C의 순서가 결정이 되어 있는 거죠. 맞아요?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이 B와 순서가 결정된 놈들, 이 B랑 C를 같은 문자 취급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A, B, B, D, E, F를 이 녀석을 일렬로 배열하기 하면 되죠? 이거는 개념 정리해 준 거에 나와 있습니다. 같은 것을 구하가 있으면. 그죠? 그래서 얘는 전체 어쨌거나 6개 배열이니까 6팩. 그런데 B 2개를 같은 게 포함되니까 2팩으로 나눠서 720 나누기 2. 그래서 360까지가 나오겠네요. 이해되겠니? 오케이. 12번도 숙제로 내줄 건데 이거는 힌트를 하나만 주고 넘어가면 일반 평면에서는 무조건 최단 거리가 오른쪽 아니면 위쪽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한 칸 가는 거 A, 위쪽으로 한 칸 가는 거 B 이런 게 있었잖아. 이거는 평면일 때요. 그죠? 직사각형. 그런데 이 입체를 보면 A에서 B까지 가려면 오른쪽으로도 가야 되고 이쪽으로도 가야 되고 이쪽으로도 가야 되지. 가로, 세로, 높이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그래서 이런 육면체 같은 경우는 육면체 쌓는 것 같은 경우는 오른쪽 가로 한 칸 가는 거 A, 세로 이렇게 한 칸 가는 거 B, 높이 이렇게 한 칸 가는 거 C. 이거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 풀어버리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12번도 숙제. 넘어갈게요. 지웁니다. 발전 문제. 발전을 해야 돼. 자, 13번을 잠깐만 볼게요. 9개의 원탁에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이 불러 앉으려고 하는데 남학생 3명과 1명과 여학생 1명이 반드시 한 조씩 총 3개의 조를 이룬대요. 오케이? 괜찮아요? 그러면 요 3개의 조를 만드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 여학생들 그냥 여자 1, 여자 2, 여자 3 이렇게 세워놓고 남학생들을 세워놓을까? 남학생들을 쭉 세워놓고 선택권을 여학생한테 줍시다. 남자 1, 남자 2, 남자 3 이렇게 3명을
세워놓고 여학생들이 여기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조가 나뉘게 되는 거죠. 맞아? 그래서 세 개의 조를 이루는 방법 자체가 3팩토리얼이에요. 오케이? 일단 이거 조부터 짜야 되니까 이게 조 짜기 방법의 수. 그러고 나서 이 세 명 같은 조끼리는 나란히 이웃해서 앉는데. 오케이? 그리고 다른 조원들 사이에는 빈자리를 둔대요. 그 얘기는 뭐야? 한 조가 이렇게 앉으면 여기 양쪽에는 비게 되고 다른 조가 이렇게 앉고 이렇게 앉아서 서로 이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냥 이거는 원탁에 세 조가 이렇게 앉는 방법 하면 되는 거 맞나? 이건 아까 위에서 필수 문제였나? 하여튼 거기 표준 문제였나? 거기에서 풀었던 세 쌍의 부부가 부부끼리 이웃해서 앉는 방법의 수랑 똑같죠? 세 명이 원탁에 앉는 방법 2팩토리얼. 그리고 이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죠? 자리 바꾸는 게 두 가지씩 세 번 동시에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이게 16가지. 그럼 최종 결론. 최종 결론은 어떻게 돼요? 조를 짰어. 그리고 안 쳤어. 6 곱하기 16. 66에 36, 6일은 9. 그래서 이렇게 96까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해 되겠니?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15번을 볼 겁니다. 15번을 보는데 요거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잠깐 너희들이랑 할 얘기가 있어요. 요 16번 문제 유형 같은 경우는 소위 얘기하는 대표적인 피보나치 수열 유형이에요. 뭔 말이냐면 대표적인 피보나치 수열 유형이 있는데요. 피보나치 수열이 뭐냐면 n 플러스 2번째 항이요.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의 합으로 다음 항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항하고 두 번째 항이 이렇게 있으면 세 번째 항은 얘네 두 개 더해서 세 번째 항을 만들어요. 그럼 네 번째 항,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을 더해서 네 번째 항, 세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을 더해서 다섯 번째 항. 이런 게 이게 지금 되게 수열에서 굉장히 중요한 수열이거든요. 이게 뭐 유전공학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수열이에요. 뭐 그거는 차치하고요. 자, 얘를 보면 얘가 근데 왜 피보나치 수열이냐? 피보나치 유형의 가장 대표적인 게 계단 오르기예요. 한 번에 한 칸. 한 번에 한 칸 또는 두 칸씩 올라가서 N개의 계단을 올라가는 방법을 우리는 이 피보나치 수열처럼 접근을 할 수 있어요. 자, 왜 그런지 볼게요. N개의 계단을 올라가는 방법의 수를 AN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잘 봐. 계단을 그려볼 건데 계단이 n 플러스 2개가 있어요. 여기가 첫 번째 first,
세컨드, 서드, n번째, n 플러스 1번째, n 플러스 2번째.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그려져요. 그려졌다 칩시다. 그랬을 때 잘 봐. n개의 계단을 올라가는 방법의 수가 an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n 플러스 2개의 계단까지 올라가는 방법. 이거는 몇 가지야? a의 n 플러스 2가지가 되겠죠. 이거를 어떻게 봤냐면 쭉 이렇게 해서 여기 n개의 계단까지 올라갔어. 이게 an가지죠. 그리고 나서 한 번에 두 칸 이렇게 올라가던가 아니면 여기서 n 플러스 1개의 계단을 올라가. 그러고 나서 한 번에 한 칸 올라가. 이렇게 하면 n 플러스 2개의 계단을 올라가는 모든 경우의 수가 나오죠. 그래서 결론 A의 n 플러스 2는요. n개의 계단을 올라가고 한 번에 두 칸 올라가는 동시에 잇따라 그거 한 가지 방법. 곱하기 1 쓸 필요 없고 또는 n 플러스 1개의 계단을 올라가고 나서 한 번에 한 칸 올라가는 방법. 그러면은 n 플러스 2개의 계단을 올라가는 방법이 되잖아요. 단, 첫 항은 어떻게 돼? 한 개의 계단 올라가는 방법. 한 개밖에 없죠. A2는 어떻게 돼? 두 개의 계단을 올라가는 방법. 한 칸 한 칸 또는 한 번에 두 칸.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죠. 이렇게. 괜찮니? 그럼 이제 문제를 보면 6개의 계단을 첫째 항이 1이야. 두 번째 항이 2야. 그럼 세 번째 항은 얼마냐? 1 더하기 2, 3이야. 네 번째 항은 얘네 두 개 더한 거 5야. 다섯 번째 항은 얘네 두 개 더한 거 8이야. 여섯 번째는 얘네 두 개 더한 거 얼마야? 13이야. 일곱 번째는 얘네 두 개 더한 거 21이야. 그죠? 다음은 얘네 두 개 더한 거 13 더하기 21, 34야. 그 다음 얘네 두 개 더한 거 55야.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갈 거예요. 그죠? 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몇 개의 계단? 6개의 계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계단을 올라가는 겁니다. A를 구하세요. 그래서 13이라는 경우의 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거 일일이 다 하나하나 해서는 종천, 유유형은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프 수업 할 때 요거 말고 다른 유형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 얘기도 조금 더 해줄게. 그리고 요 계단 오르기에 대한 확장 유형도 조금은 다뤄주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